지금 현재는 김영인 여사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이제 받아들이고 뭐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영부인이 되는 지금 과정에 있는데 엄청나게 지금도 모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법인카드를 경기도 그걸 썼다 아니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지금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 견뎌내고 있습니까? 뭐 이 후보한테 가장 막강한 동지라고 볼 수 있죠. 아 실제로 동제적 관계가 그렇죠. 가장 있다. 그렇게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온 거죠. 정말 파렴치한 건 이번 우리 내란이나 계엄뿐만 아니라 이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행위들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우리 보수, 특히 중도 보수, 중도 진보 이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압승할 거다. 네. 압승하기를 바란다. 그건 왜? 우리 중도 진보, 중도 보수, 합리적인 보수들이 누구보다 나는 이 상황에 분노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망하고 분노하고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보수의 가치를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뜨린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보수가 뭡니까? 보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의, 책임, 품격 아닙니까? 보수라고 하면 그래도 언제나 그 사회의 신의를 중요시하고 믿음을 중요시하고 그러는데 그 신의를 저버렸잖아요. 국민을 지키라고 준 권력으로 국민한테 공격을 하는 이런 신의를 저버렸고 그리고 아니 쿠데타, 내란도 좋다 이거야. 가장 실망하고 있는 건 전 그 보수들이 참담하게 생각하는 그 무책임. 네. 그리고 품격이라고 없는 정말 염치를 모르는 품격은 그냥 염치가 없는 자기가 동원해서 군인 인생 다 망치지 않았습니까? 그 멀쩡한 군인들 인생 다 망치고 그래 놓고 그 사람들 지금 징역 가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책임도로 다 떠넘기고 자기 안 그랬다고 그러고 자기 지시 안 했다고 그러고 그 밑에 사람들이 그러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자기 극장에 가서 영화 보면서 히히닥거리고 웃어요. 그런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보수로서 정말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겉모습을 보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이건 사실은 지금 국면에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전 진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수적, 진짜 보수인 사람들은 이 참담함, 이 부끄러움 참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그 사람들이 이번에 회초리를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럼 바꿔주고 한번 그래 이재명한테 한번 줘봐. 그래서 정말 잘하나? 잘 못하면 다음에 거둬와야지. 난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계엄은 내란의 문제는 내란 자체보다 그 뒤가 더 문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은 적어도 책임졌어요. 그리고 쿠데타 할 때 목숨 걸었습니다. 자기 안 되면 그냥 죽을 생각했어요. 실패하면 책임 다 자기가 질 각오한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할 때 자기 가장 믿었던 제자, 육사 제자이고 측근, 자기가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다녔던 사람 박태준이잖아요. 박태준은 쿠데타에 가담 안 시킵니다. 빼놓습니다. 예. 나중에 박태준 회장이 물었다고 그래요. 왜 저는 그때 빼놨습니까?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쿠데타에 실패하면 난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가족을 누군가 돌봐줘야 되잖아. 그래도 박군이면 내 가족을 책임져 주겠지. 그래서 한 명은 빼놔야지. 그건 뭡니까? 실패하면 저희가 다 책임지고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실패했으면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자기가 모든 거 짊어지고 갔겠죠. 그게 보수가 적어도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용납이 아니고 최소한의 조건이고요. 그렇죠. 지금 그냥, 남한테 다 덮어씌워서 패가망신시키고. 그러니까 적어도 보수도 예. 이건 보수가 이런 무책임. 보수가 적어도 존중하는 지키려고 해왔던 덕목들을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아버린 사람이 윤석열이죠. 그걸 따르는 사람은 보수일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보수들 제 주변에 좀 합리적인 보수 사람들 경상도 출신들 많습니다. 그런데 참담하게 생각하죠. 그분들이 저는 이번 누구보다도 엄중하게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자식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엄청나게 괴로울 거 아니에요. 네. 그 시시비비를 가리지도 못할 정도로 거의 똥똥해서 쓰레기 같은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모독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저는 이 윤석열 정부의 정말 폐륜적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잔인하게 정적들을 탄압했잖아요. 예. 실제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에 하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서 국가보안법으로 사형 선고 사법살인을 해버렸죠. 예. 사형 선고 사법살인하고 나서 18시간 만에 예. 사형 대법원에 선고한 지 딱 18시간 만에 집행을 해버렸죠. 교수시켜버렸잖아요. 예. 집행해서 죽였잖아요. 8명이나. 예. 우리 사법 사상의 암흑의 날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하고 그때 중앙정보부 얼마나 잔인하게 했습니까? 얼마나 심하게 했습니까? 김종필 중앙정보부장 그 이후에는 김영욱 다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적어도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가족들 안 건드렸어요. 네. 가족은 안 건드렸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가혹하게 하면서도 적어도 가족을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이 가족들이 무슨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있어도 박정희 대통령은 적어도 가족들까지 끌고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보수입니까? 그래서 이제 저질이 아니다. 저질이라는 단어도 쓰기가 어렵다. 그래서 끝말자를 쓰더라고요. 네. 끝말자를 쓰면서 이 사람들을 비판을 하고 있는데 김혜경 여사도 네.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제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도 한편으로 안심이 되고 한편으로 대단하다. 네. 그리고 오히려 신랑을 배우자를 잘 모르고 만난 것이 아니라 그런 처지 상황을 다 알고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도 훨씬 더 보필을 잘하고 누구보다도 이재명의 스타일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배우자로서 역할을 잘하겠다 이렇게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그 위기 때 대처하는 걸 보면 알죠. 예. 지난 12월 3일 날 그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했을 때 그걸 제일 먼저 이재명 후보에게 알려준 사람이 김혜경 여사였거든요. 그날 저녁에 이재명 후보는 이제 좀 일찍 들어와서 쉬려고 침대에 누워서 있는데 예. 김혜경 여사가 밖에서 뛰어들어와가지고 방문 열고 들어와서 밖에서 그날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 건강검진 그것 때문에 죽을 먹어야 돼서 다음날 그래서 죽을 거리고 있다가 이제 이걸 한 거예요. 뉴스 보고 들어와서 여보 계엄령이 내렸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아니 무슨 계엄이야. 계엄은 그러니까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가짜 뉴스야. 그리고 이제 뭐 그러고 있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다시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큰일 났다. 그때 이재명 후보의 능력이 보이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에서 비상계엄인데 네. 이걸 해제하려면 국회로 가야지. 국회로 모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국회로 가자. 근데 국회로 어떻게 가지? 이 밤중에 그 수행비서 부르면 몇십 분 걸리는데 시간이 걸리고 예. 그럼 차를 내가 끌고 가나? 내가 끌고 가려면 가면서 딱 생각한 거죠. 방송을 해야겠네. 예. 유튜브 방송. 이 사실을 국민한테 알리고 국민한테 어떻게 행동해달라고 호소해야지. 이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들 뿐인데 그럼 내가 유튜브 방송하는데 끌고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 내가 운전할게. 예.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먼저 나가서 문 열고 나서 밖에 벌써 이미 와 있을지 모르니까 잡히면 안 되는 경군이 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문 고리 걸어놓고 있는 이제 망보로 먼저 나가서 예. 이제 살펴보고 뭐 있나 없는 거 확인하고 그 이 대표 에스코트 해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운전해서 계양의 그 아파트에서 여의도까지 15분 만에 주파해서 가려고 그러죠. 근데 그 동안에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그 알려 방송을 하죠. 시민 여러분, 우리가 잘 싸워서 지켜내겠습니다. 계엄 해제시키고 나라 민주주의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 부족합니다. 국회로 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국회로 모여주십시오. 국회로 와주십시오. 민주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이 호소를 하죠. 그 방송을 하는데 이제 계엄령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자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끌려가면 이제 잡혀갈 건 자명하고 보나마 지금 뭐 제1호 체포 대상일 건 분명한데 그러니까 그 방송하는 동안 이재명 후보 방송 유튜브 방송 이재명 방송 듣는 동안 그 귀담아 잘 듣는 사람은 다 알아챘다는 거 아니야. 누군가 옆에서 훌쩍거리고 울고 있는 거야.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여사는 그 운전하면서 남편 이제 앞에 이제 어떻게 되나 우리 남편. 이제 울음이 안 날 수가 없죠. 그걸 이제 삼키면서 방송에 방해될까 봐. 그렇게 해서 국회 앞에다 내려준 거죠. 사람 없는데 가다 보니까 아직 경찰을 배치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담벼락 넘어서 이재명 후보는 차문 열고 그러니까 바쁘니까 이거 켠 채로 담 넘어가니까 방송 킨 채로 인사도 못 하고 떠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집에 전화 한 통을 안 해요. 김영희 여사한테. 정신이 없으니까 뭐 너무 일이 많으니까 한순간 뭐 숨 돌릴 틈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 섭섭해하지 않고 걱정하고 기다려주고 옷 챙겨보는 뭐 이런 분이 김혜경 여사였죠. 김혜경 여사 참 대단하시고 그 눈물을 배우자로서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자기가 그 사지로 자기가 데려다 주는 거잖아요. 사지로. 거기 가면 그러니까 부인도 똑같네. 나라 살리기 위해서 신랑이 자기 남편을 사지로 가는데 갖다가 데려다 주는 거기 거예요. 국회 가서 담을 넘어가는데 일주일 동안 전화가 안 왔지만 남편이 어떤지 안부 전화를 할 수 없는 그런 국가적 대혼란 상황에서 정말로 대처하는 능력 보면 아마 오늘 이재명 후보를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김혜경 여사가 그 순간에 그렇게 했다는 것 다시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배우자로서도 참 국가 운영, 국정 경영 하는데 정말로 잘 하겠다라는 기대 여러분 하셔도 좋겠는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